여러분, 60세 이후의 삶, 혹시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. 그쵸? 근데요, 만약에 말이죠, 그 홀로서기가 오히려 우리 삶의 평안과 존엄성을 가져다주는 진짜 강력한 힘이라면 어떨까요? 오늘 이 홀로서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싹 바꿔보려고 합니다. 그 안에 어떤 평안의 가치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자,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을 들여다볼까요? 60세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운 거,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지금 머릿속에 비슷한 걸 떠올리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. 네, 맞아요. 바로 혼자가 된다는 그 생각. 사회에서 내 역할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,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면서 느끼는 그 고립감. 이거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고,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불안감이에요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딱 관점을 한번 비틀어 보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어버리는 것 말고요. 내가 주체적으로 홀로 서는 것. 이게 오히려 60세 이후의 우리 삶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? 자,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.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.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느끼는 좀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죠. 반면에 고독은요, 내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아주 능동적인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로움을 무작정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꿰어야 할까요?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가짐입니다. 심리적인 독립이죠. 물컹한 외로움이란 감정을 어떻게 단단한 고독력이라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 고독력이라는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. 고독력이 뭐냐면요,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에너지 충전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.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술인 거죠. 중요한 건 뭐다?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누구나 훈련하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. 그럼 이 멋진 고독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? 자,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남들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.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뭘 원하지?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. 둘째, 아주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.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. 셋째, 그 시간에 독서나 글쓰기 같은 걸 하면서 내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독의 시간을 이건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이건 뭐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.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.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. 와, 이 말 정말 그렇지 않나요? 고독이 그냥 외롭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말이죠. 자, 이렇게 마음의 근육, 즉 내면의 힘을 키웠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로 나와봐야겠죠? 바로 내 일상생활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 손에 주는 것, 생활 자립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일상에서 홀로 딱 서기 위한 3가지 핵심 열쇠가 있어요. 첫 번째는요, 바로 부엌을 장악하는 겁니다. 내 밥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. 특히 평생 요리랑 담 쌓고 지내셨던 남성분들, 이거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해보면 정말 큰 성취감을 줍니다. 두 번째는 디지털 세상이랑 친해지기. 요즘 식당 가면 키오스크 많잖아요. 은행 업무도 다 앱으로 하고. 처음엔 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자꾸 부딪혀보는 용기가 필요해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. 작은 텃밭을 가꾸든 반려동물이랑 산책을 하든 내 하루의 즐거운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. 자,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. 맞습니다. 바로 돈 이야기, 경제적 독립입니다. 사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생활력이 강해져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면 다 소용없을 수 있어요. 솔직히 말해서 돈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버팀목이 되니까요.
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산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.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. 자산의 80%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, 그러니까 집 한 채에 몽땅 묶여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그렇죠. 집은 번듯하게 있는데 당장 오늘 쓸 현금은 부족한, 이른바 자산은 부자인데 현금은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. 이 꽁꽁 묶여있는 집을 살아 움직이는 돈, 즉 현금으로 바꾸는 전략 말이죠.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.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물론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는 조건들은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요. 현금 흐름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, 바로 일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, 그냥 돈만 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60세 이후의 일은 사회랑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기도 하고 삶의 활력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. 간단한 공익활동도 있고 내 경험을 살려서 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고요. 심지어 작은 가게 같은 걸 열 수 있게 도와주는 시장형 사업단도 있으니 나한테 맞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. 홀로서기라고 하니까 에이, 그럼 세상이랑 담 쌓고 혼자 살라는 소리요?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내가 건강하게 홀로 설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. 60대가 넘어가면요, 관계를 맺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해요. 이제 더 이상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야죠. 그리고 꼭 가족, 혈연에만 얽매일 필요가 있나요?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.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, 그것도 아주 현명한 독립의 한 모습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진정한 홀로서기를 정리해 볼까요? 결국 이 네 개의 기둥으로 우리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. 외로움을 고동력이라는 힘으로 바꾸는 심리적 독립, 내 일상을 내 손으로 꾸려나가는 생활적 독립,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경제적 독립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관계를 맺는 사회적 독립까지. 이 네 개의 기둥이 딱 균형을 잡고 여러분을 받쳐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. 결국 60세 이후의 삶이라는 건요, 누구한테 기대서 남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.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힘을 바탕으로 나만의 세상을 멋지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여정인 거죠. 여러분, 지금 여러분이 두 발로 딱 버티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 세상의 중심입니다. 이제 여러분만의 세상을 만들 준비 되셨나요?